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리대 제품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테스트에 사용될 제품은 현재 시중에서 가장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고 아마 이 제품들을 모르시는 분은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제품들과 비교를 해볼 제품은 헬스 프라이오티사의 제품인 음이온 생리대입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제품들의 원자재인데 이렇게 모든 것 포장지에는 제품에 관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제품에는 삼각형 안에 숫자 4가 그려져 있고 밑에 LDP라 적힌 마킹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마킹은 2차 원자재가 사용되었음을 뜻합니다. 생산에 사용되는 2차 원자재들은 일회용품 접시나 비닐봉지, 일회용 컵 등을 수거한 뒤 화학약품 등으로 소독 후 희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공급 원료로 추출하게 됩니다. 헬스 프라이오티사의 생리대는 모든 제품이 1차 원자재로 생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마킹을 포장지에 표기하였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재활용 표시인 삼각형 내에는 숫자 4가 없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부분은 제품의 포장 상태입니다. 제품 중에서 하나를 꺼내보면 봉투처럼 된 포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제품이 개봉 후 밀봉이 되지 않기에 낱개로 가방에 넣고 다닐 때마다 내부로 가방 안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생리대의 보관 장소는 주로 습기가 차는 욕실이기에 습기가 차는 환경에는 세균들이 쉽게 증식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회사의 제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 또한 밀봉이 되지 않는 포장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멸균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쉽게 개봉이 되고 떼어지는 상태로 소비자는 사용하게 됩니다. 헬스 프라이오티사의 제품의 포장지는 전면 다 호일로 처리되었으며 호일 제품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호 스티커가 달려 있어 여러 번 열고 닫아도 제품의 밀봉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를 꺼내보면 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펼쳐보니 제품의 전체면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밀봉되었다 말합니다. 이 다음으로 제품별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제품의 뒷면에는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붙이는 면이 있고 생리대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 접착제가 사용됩니다. 이런 규정은 속옷에 부착하는 생리대가 개발된 후 사용 후 속옷에 남아있는 접착제로 인해 생겨난 규정입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규정에 맞는 화학 접착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헬스 프라이오티사의 제품을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른 생리대와 다르게 전면이 밀봉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4개의 가는줄 모양으로 식용 접착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의 흡수력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실험들을 해볼 차례입니다. 시작 전 접착제에 관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학 접착제에는 폼알데하이드라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식용 접착제에는 이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에 보다 무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들을 펼쳐보면서 안쪽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사실 저에게는 왜 제조사들이 생산을 하면서 제품에 추가 착색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염료들이 식용 염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염료는 물에 닿거나 습한 환경에서 분해됩니다.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에는 추가 착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품이 전체적으로 하얗고 내부에는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흡수력을 확인할 시간인데요. 생리대의 흡수층은 이론적으로 약 50ml의 액체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기에 많은 양의 물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제 제품들이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분이 지났고 제품들이 얼만큼 물을 흡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제품은 물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고 다음 티슈가 완전히 젖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방금 전과 동일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물에 의해 티슈는 젖었습니다. 동일한 실험을 헬스 프라이오티사의 제품에도 시행할 것입니다. 좀 두드려 보겠습니다. 보이다시피 티슈는 완전히 마른 상태로 유지되며
본 제품은 물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다음은 생리대의 층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같이 보실 건데 각 제품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겉층은 앞서 말했듯이 합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품은 마르지 않았고 잉크가 보입니다. 왜 착색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염료에 물이 닿았으니 높은 확률로 분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제품을 동일하게 살펴볼 것인데 겉층이 어떠한 재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제품 또한 일반적인 합성 소재로 되어 있고 말라 있지 않습니다. 표면은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다공성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 또한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조사들은 잉크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의 겉층을 살펴보면 100% 목화면으로 되어 있으며 목화면은 피부 자극이 덜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이 제품을 만져보실 수 있었으면 겉면이 완전히 말라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추가로 이 겉면에는 음이온 칩이 부착되어 있는데 옆에 떼어놓고 이 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층은 사용된 젤이 있는 층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의 젤은 역시 합성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러한 젤은 표시된 것과 다르게 본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처럼 이를 누르게 되면 물은 흡수되지 않았고 젤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살펴보면 여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제품의 젤은 재활용 섬유로 되어 있으며 이 젤에서는 얼만큼의 물이 흐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을 살펴볼 것인데 겉면은 피부 자극이 덜한 100% 천연 목화면으로 되어 있으며 젤은 천연 소재인 혼합 녹말로 되어 있고 물을 짜보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를 여러분에게 이 젤의 흡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이 담긴 컵에 넣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부분은 생리대의 밑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밑층은 가장 일반적인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으며 이 물질은 산소의 이동을 막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살펴보면 이 제품 또한 동일합니다. 이 물질은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지만 산소 이동을 막습니다. 공기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37도의 습한 상태에선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의 밑층을 살펴보면 다공성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공성층은 물이 흐르는 것은 막지만 공기순환은 막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조금 뒤에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었던 젤을 살펴볼 것인데 보이다시피 젤은 약 50ml의 물을 흡수하고 컵에는 물이 약 100ml 정도 담겨 있었지만 역시나 완벽히 흡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을 통해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의 겉층이 얼마만큼 산소를 투과시키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준비하고 제품을 올린 뒤 그 위에 컵으로 덮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초 뒤 덮은 컵 내부에는 김이 낄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우리는 산소 투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들어서 내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실까요? 다음으론 초반에 떼어냈던 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은 토르말린 실로 짜여져 있으며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음이온은 음전자로 음전자에는 생리대에 생길 수 있는 곰팡이나 세균들의 번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드리기 위해 칩의 기능을, 즉 음이온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측정을 위한 기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 음이온 측정기는 공기 중에 1.3제곱cm 면적당 얼마만큼의 음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음이온은 20에서 25 사이에 측정이 됩니다. 확인을 위해 측정기를 작동시켰고 측정기는 조금 뒤 현재 있는 공간에는 얼만큼 측정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결과는 1.3제곱cm 면적당 14음이온이 측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중에서 음이온 칩이 있어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알려진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제품에는 음이온 칩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을 볼 것인데 이 제품 또한 내부에 음이온 칩이 있다고 시중에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광고에 나온 것처럼 제품에서 음이온이 나온지를 근거 없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장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통해 상품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특성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에 보이는 칩은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칩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비교를 위해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도 꺼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보이는 것만으론 이전 제품의 칩의 모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특수 장비를 통해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위에 장비를 올려두고 측정을 시작하면 16이 측정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기 중에 측정되는 일반치가 15에서 25 사이입니다. 이는 곧 본 제품에선 음이온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품도 동일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또한 음이온이 나온다 광고했고 보기에는 토르말린 실이 짜여진 칩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진짜로 그런지 장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2가 측정이 되는데 이 수치 또한 공기 중에 측정이 되는 수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리대 역시 추가적 기능은 없고 음이온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에선 얼만큼의 음이온이 측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비를 올려두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상기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측정된 수치에는 14에서 25 사이이며 이전 제품들의 음이온 칩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에는 898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제품에선 음이온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 프라이오리티사의 제품은 데이용, 나이트용, 데일리용으로 나뉘며 데이 및 나이트용에는 음이온 칩이 들어있고 데일리용에는 다른 칩이 들어있습니다. 데일리용 칩에 티크나무로 제작된 특수 섬유가 사용되었는데 이 칩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칩의 색깔은 핑크빛이 살짝 도는데 이 칩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활성화됩니다. 제품에서 이렇게 분리해보면 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ml 물을 담고 미리 준비한 요오드 3방울을 넣으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이제 산성을 띠게 됐습니다. 이제 이 컵에 칩을 넣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3초가 지나자 물의 색이 투명하게 변함이 보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데일리용 생리대에는 멜라닌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능은 우리 몸에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기본적인 실험들과 특수 장비를 통해 생리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광고에 나온다고 전부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좋은 것들만 써놓기도 합니다. 오늘 실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품에서는 제품의 가격에 맞는 좋은 기능들을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요.